제일동포와 한반도의 관계 짓기. 이번에는 제일동포와 한국인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동포 만남의 서사와 관련해서 먼저 제일동포가 아닌 재미동포 1.5세 수진과 에스더 수영 자매와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에서 나온 우리 사회 경계 어떻게 긋고 지울 것인가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한경구 선생님의 민족 정체성 우리와 그들 가르기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경구 선생님의 글에서는 재미동포 1.5세 그러니까 어려서 미국으로 이주한 수진과 수영 자매의 그 자매가 결혼 적령기에 달했을 때 그들의 이제 배우자를 어떻게 이제 맞이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진과 수영 부모님의 경우는 미국으로 이주를 한 후에 수진과 수영 두 자매가 성장을 하면서 그 결혼 상대는 미국에 있는 재미 동포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기를 바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수진이 그러니까 이제 언니 그리고 이제 수영이 동생이고 그런데 수영에게는 그 수영 에스더 이제 미국 이름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각각 붙여줬는데 각각 수진은 수잔, 수영은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미국 이름 에스더인 수영은 미국인 남자친구 로버트하고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미국인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수진과 수영의 부모님은 다소 이제 실망을 하기는 했는데 마침 이제 수진이 결혼 대상자가 이제 그 한국 남자라고 하는 점에서 부모님은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친구하고 이 수진과 한국 남자가 약혼식을 할 때 수영과 이제 미국인 로버트 수영 에스더의 남자친구가 같이 이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 로버트가 이제 한경구 교수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만나면 일단 보는 순간 한국인 에스더의 부모를 보는 순간 무조건 큰절을 해라.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 그리고 뭔가 물건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 두 손으로 받고 드리고 해라. 하는 또 술 마실 때 약간 고개를 돌려서 마셔라 등등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수진의 그 배우자가 될 약혼자인 한국 남자는 이 사람도 이제 재미 교포인데 뭐라 그럴까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김치 맵다 그러고 그리고 한국어도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한국어도 이제 거의 모르고 그러는데 이 로버트는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한국 친구하고 이제 에스더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김치 맵지만 맛있어 하고 엄지척하고 그런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문을 해서 너무도 한국인 같은 모습을 하는 미국인 로버트. 근데 이제 한국 남자인 수진의 그 배우자가 될 한국 남자는 너무도 미국인화가 되어 있고 또 이 반대로 미국인은 너무도 또 한국적인 그 문화 코드를 또 몸에 익히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수진과 수영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럴까요? 한국인끼리의 한국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주하니까 한국인 아니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 중에서 배우자를 고르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었다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박중호의 그 울타리 밖으로, 이 한림대학교에서 나온 그 제일동포 작가 단편설에 나오는 박중호의 울타리 밖으로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도 제일동포와 일본인의 만남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그 세대에는 그 형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던 거를 어머니가 결사 반대를 했는데, 이 주인공의 딸은 일본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가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민족 의상을 입고 한복을 입고 그 결혼식 피로연에 이제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뭔가 한국인끼리 또는 한국인 내지는 동포끼리의 결혼을 원하는 그런 그 경향이 상당히 강했는데, 동일민족 간의 그 결혼을 고집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유연애와 결혼의 경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변해가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재외 한인들의, 제일동포뿐만 아니라 재외 한인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초국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국제 결혼과 교포 결혼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은 지은석 권숙인 박승현 선생이 공동으로 편집한 제일 한인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021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김희양 선생이 자이니치 2세 여성의 모국 귀환과 결혼, 정체성 재구성의 과정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논문을 싣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자이니치 2세 여성이 일본에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일본 남성과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일본인하고는 절대로 연애도 하지 마라 하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남성하고의 결혼은 그렇게 이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이 김희양 선생의 그 글에서도 한경구 선생의 글에서 나왔던 그 수진과 수영의 부모님의 마음처럼 같은 한국인 민족 간의 결혼을 선호하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수진의 경우, 그 한경구 선생이 그래서 수진은 재미동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상관이 그 재미동포하고의 결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제일동포의 경우에는 제일동포 여성이 제일동포 남성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여성의 부모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그건 뭐냐면 자이니치들의 삶이 대부분 한국 음식점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빠찡코를 경영하는 것인데, 결국 자이니치 남성하고 자이니치 여성인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한국 음식점 주인이나 빠찡코 가게의 며느리가 될 뿐인데, 이런 그 결혼은 결코 탐탁치 않게 여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동포 여성의 경우에는 일본 남성과도 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자이니치 남성하고도 결혼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그런 그 환경에 놓여 있고, 그 결과가 이제 한국 남성하고의 이제 결혼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제일동포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일본인도 제일동포 남성도 아닌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는데, 이광규 교수께서 제일 한국인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책에 1983년 좀 오래전에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만, 왜 그 제일동포 여성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본인이나 제일동포 남성과의 결혼에 비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 남성이 상대적으로 교육 정도가 높고 양가의 숙고로 이루어진 부부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이혼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해서 한국에 오는데, 그러나 이제 시집인 거죠. 이제 한국이 여기에서 이제 생활하는 제일동포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가능한 일본어 사용 같은 이제 초창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일본어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국식으로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 재정착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노출되고 그러면서 뭔가 한국인이고 이제 제일동포도 이제 한국 국적이고 남편도 한국 국적이고 한국 국적의 한국인과 한국 국적의 제일동포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같이 사는데 뭔지 이 제일동포 여성에게 있어서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이 내 나라는 꼭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것이 이제 결혼 생활에서 그 시부모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언어 사용이나 문화적인 약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한국인이지만 한국이 내 나라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결혼 이주 후에 한국에서 마치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자이니치의 삶이 일본에서 사는 것이 자이니치 생활인데 한국에 와서까지 자이니치 생활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연속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김희영 선생의 논문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 제일동포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이제 결혼이 그러한 그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한국 여성과 제일동포 남성의 결혼은 어떠했는가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런 것이죠. 정구미 작가의 만화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본과 서울 이야기, 제일동포 2.5세가 들려주는 일본과 그 한국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구미 씨 자체가 제일동포 2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일동포 2.5세라고 하는 점에서 이 두 정구미 씨의 부모님이 결혼을 하는 그런 그 시대에서 보면 제일동포 남성들에 대해서 다소는 기대, 향수, 선망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작 제일동포 여성은 그들의 부모가 볼 때 같은 제일동포 남성은 남성에게 결혼을 해봐야 결국은 한국 음식점이나 아니면 빠찡코 가게 며느리가 될 뿐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오히려 한국 여성들은 제일동포 남성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제일동포들이 아마도 당시 한국에 비해서 보다는 상당히 부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좀 생활의 상향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일동포에 대한 개발주의적인 필터가 작동한 그런 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같은 책에 실린 지은숙 선생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은숙 선생이 그 1962년에 동경서 온 사나이, 1967년에 사랑은 파도를 타고, 1973년에 나와 나라고 하는 세 편의 영화를 소재로 해서 한국 여성과 제일동포 남성의 만남의 서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 세 편의 영화의 이제 공통되는 내용은 한국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실 그 비주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제일동포와 한국인의 만남에서 제일동포 남성과 한국 여성, 제일동포 여성과 한국 여성이 각각 다른 논리와 그런 그 계기를 가지고 서로 만남의 서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개발주의라든가 또는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